자, 이제 정태근 팀장과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달러 약세 얘기했는데 사실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의 상승 이것도 근간을 보면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거 아니겠습니까? 환율이 내려가니까 원화 자산을 사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샀고 그것도 뒤에 후속으로 붙으면은 IT에 대한 변혁 이런 건 또 이제 후속탄데 결국에는 좀 이어가면 앞서 이제 비철금속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경기 순환 구조로 조금 확대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자산의 쏠림이나 어떤 그런 머니 게임의 현상일 것이냐, 이거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두 번째 주제를 오늘 그렇게 준비해 오셨네요. 네. 네. 일단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답을 객관식으로 하자면은 머니 게임 같아요. 머니 게임. 네. 일단 아시다시피 참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기 상당히 좋지 않고 진짜 역대급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어젯밤에 같은 경우도 1.7조 달러 정도 부양책 이게 나왔잖아요. 역대급으로 이제 부양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금리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현상들이 결국 유동성이고 이 유동성이 돈의 가치를 하락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대안 투자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김영민 기자하고 얘기했던 거 동의를 하는 부분이 저는 금이란지 은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안전자산은 식량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금하고 은 같은 경우는 좀 어폐가 좀 있긴 하지만 대안 투자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화를 많이 풀고 유동성 공급이라고 표현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그래서 그 가치 저장의 대안으로서 금이나 은 이렇게 등장을 했고 거기에 이제 산업재의 수요는 은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쓰일 텐데 그런 거 플러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조금 분리해서 보는데 그래서 산업용 금속 그리고 기금속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세 가지를 봐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그 산업용 은 그리고 백금 그리고 하나는 전력 수요 해가지고 그 구리 그러니까 전력기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 생각인데 지금 그래서 어젯밤에 산업용 금속 동향을 좀 봤어요. 보니까 3월달 상태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3월달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산업용 금속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구리라든지 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탈 종합을 하고 있는 그 산업용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달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달 수준에서 이제 돌파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용 금속 같은 경우 좀 후차적으로 봐야 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하고 은 그러니까 산업용 금속이 아닌 그러니까 귀금속. 그러니까 금,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전자산 투자라기보다는 좀 대안 투자 쪽으로 해서 상승을 한다라 좀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 수익이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엔캐리, 최근에 뭐 달러 캐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금이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물론 뭐 언택트 해가지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그마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언택트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이면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1,200달러에서 1,900달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뭐 단지 유동성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이 많이 상당히 공급이 되다 보니까 대안 투자로서 뭐 기금속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8년도에 리먼 사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돈을 상당히 많이 풀었었는데 그러면서 2009년, 2011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유동성 장세. 그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금 가격이 제 기억이 맞다라면 2,500달러까지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 얘기를 왜 드냐면은 그때나 지금에 어떤 유사점이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돈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금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후차적으로 은 시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그때 당시에 은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각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좀 가격이 부각이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2019년과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장세가 갖고 주식시장이 계속 갔어요. 계속 가기 위해서 금 같이 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뭐 다 갔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갔었다. 뭐 개별주만 갔었다.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신뢰랄까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금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은까지 같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은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좀 있다 보니까 은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금 관련 종목들을 좀 보려고 하더라도 없어요. 은 뭐 관련 기업은 있나요? 네? 은 관련 기업? 이건 뭐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은 관련 기업 근데 금, 은이 같이 묶게 돼요. 그러니까 은 딱 해가지고 묶인 종목이 고려아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그 금강산을 갖고 있는 회사의 엘컴텍인가?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어저께 잠시 테마를 좀 부각이 되던데 직접적으로 뭐 아 근데 금 관련 금광산 이거는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그 죄송합니다. 아까 정태균 팀장님 들어서 훅 광풍을 몰고 오셔갖고 목이 탁 매더라고요. 금광산, 네. 금광산 관련 뭐 과거에 이제 한번 돌았던 그런 허무맹랑한 테마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뭐 러시아의 금광산 이게 다 웃기는 얘기인데 네. 뭐 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국가에서 딱 묶어버리면은 네. 그냥 안 되는 건데 그죠.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 혹시라도 그러면 그건 다 사기다. 네. 그죠. 그건 테마가 아니라 사기죠. 그래서 어저께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뭐 강산을 가질 때 그 이유만 올라갔는데 네. 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 건 엘컴텍 같은 특별히 경우는 예전에도 제 기억으로는 일부 지분권이 있지만 그 채굴권이 수익성이 있는 광산인지 아닌지도 명확치도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엘컴텍 같은 경우에서 금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재명 지사 관련주도 예, 아, 또 그러니까 거기는 갖다 붙이기 상당히 좋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 테마에 많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종목 같은 오케이. 경우. 그래서 하여튼 뭐 금 얘기,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될 것 어.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금이라든지 금 보게 되면 뭐 고려아연 외에는 딱히 그렇게 직접적인 묶이는 게, 연관성? 예, 깊은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연관해서 뭐 산업금속약 뭐 아시겠지만은 뭐 NIST라든지 그리고 사마알루미늄이라든지 그리고 뭐 풍산이나 이런 종목들 묶이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래서 산업용 분석과 기금속을 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같이 움직이게 사실 이제 되면은 그런 원자재 네. 가격이 오르면은 재고 자산, 쌓아놨던 자산의 네네. 가치가 이제 싸게 샀던 것이 자산 재평가를 받을 수 네네네. 있는 그런 해석이 되잖아요. 뭐 어제 이제 우리 방송 시간에서도 뭐 번외의 얘기지만 네네. 요즘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부동산 뭐 이런 거 우스갯소리로 아침에 찾느라고 그것도.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했던 이제 자산 가치 해가지고 우리 네. 골프장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사조산업 같은 거. 뭐 한번 하남 지역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에 대한 이슈이지 실제 그것을 채굴하거나 그건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컨텍 같은 종목들은 조금 부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숟가락 얹자면 한성기업 있잖아요. 오늘 숟가락 자꾸 얘기. 방송 타이틀이 숟가락인 줄 알겠시겠어요. 네. 얹으면은 그래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테마가 좀 안 묶이면 좋겠던 게 한성기업도 지금 조 바이든 대선 후보랑 시가로수 대략 동문이라 그래갖고 지금 계속 상승하잖아요. 한성기업의 그러니까 이런 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대표 거거든요. 의사가. 그러니까 한국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도 인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얽히는데 이제는 오케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이렇게 얽히는 게 생기니까 참 이게 말이 거기까지만 나갑시다. 네. 자, 이따가 또 AR, VR 이슈가 어제 또 등장했기 네. 때문에 그거 잠깐 이슈 찾으실 수 있으면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신민영 아나운서가 어제 또 특징 기업들 그리고 또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관심 상위 리스트 먼저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